이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카메라 선택, 카메라 선택 방법, 선택 요령,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죠, 종류들이. 브랜드 메이커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많은 카메라들 중에 나한테 맞는 카메라가 어떤 것인지 찾아낸다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카메라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쓰는 카메라가 자신한테 꼭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어떻게 나한테 맞는 카메라를 찾는지, 어떤 카메라를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그나마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샘플로 나와 있는 카메라는 전부 다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들이라 지금 현재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하고는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필름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가 종류가 더 많죠.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필름 카메라도 브랜드가 굉장히 많지만 모델도 많고요. 디지털 카메라도 뭐 거기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카메라들 중에 나한테 맞는 카메라를 한번 찾는 그 기준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종류는 카메라도 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형 포맷이 있고요, 중형 포맷이 있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카메라로 얘기하면 그런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강의해 드릴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형이라고 얘기하는 소형 카메라라고 얘기하는 그 소형 포맷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아날로그 카메라의 기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카메라 구분하는 방법이. 근데 이제 일단 그 이미지 센서의 화소수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필름 카메라처럼 중형 포맷이라든가 대형 포맷을 디지털 카메라에서 더 선호한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소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소형 카메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우리가 DSLR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DSLR. 많이 듣던 얘기죠.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라는 뜻이고요. 필름 카메라에서는 그냥 SLR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환 반사식 카메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참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렌즈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안에를 투과해 보면 이렇게 반사경이 붙어 있습니다. 반사경. 그러니까 렌즈를 띄워 보면 안에 반사경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셔터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셔터 뒤에 이미지 센서가 있는 겁니다. 아날로그 카메라로 얘기하면 필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를 우리가 펜타 프리즘이라고 그런다 해서 일환, 싱글 렌즈가 하나에 리플렉스 반사경이 붙어 있는 카메라다. 그래서 우리가 SLR 그러고 이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니까 그냥 필름 카메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필름 카메라는 SLR 이렇게 얘기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DSLR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원리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누구를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 카메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진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사진이 발명된 지 180여 년 동안 이런 메커니즘은 계속 변해 왔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이라든가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메커니즘은 계속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180년 동안 가장 오래 갔던 게 이제 은염 사진이죠. 필름을 사용했던 감광주류에 은을 발라서 사용했던 은염 사진이 가장 오래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20세기 말부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같은 디지털 카메라가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거의 평정했다. 근데 레트로 열풍이라고 그러죠. 복고 열풍이 불어서 또 최근에는 필름 카메라를 또 굉장히 찾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인데 카메라의 원리나 구조나 사용법은 필름 카메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름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는지 그 차이죠. 조작하는 건 똑같고요. 자동화된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좀 더 복잡해진 듯한 느낌이지만 기본 원리는 같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DSLR 카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메라가 최근이 아니죠.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차세대 카메라로 이렇게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카메라가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이거 뭡니까? 아까 봤듯이 반사경이죠. 그게 반사경이랑 리플렉스 반사경이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 거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경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펜타프리즘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카메라 구조가 SLR 카메라보다 굉장히 간단해지고 반사경을 떼어버리니까 카메라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소프트화 됐습니다. 소형 경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미러리스입니다. 뭐 펜타프리즘이라는 역할을 해주는 액세서리도 달려있는 카메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펜타프리즘이나 반사경이 없는 형태로 굉장히 그 소형 경량화된 카메라고, 초창기에는 교환 렌즈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DSLR 카메라보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아마추어나 일반 그냥 스냅 사진 찍는 분들의 용도로 많이 사용했던 카메라지만 지금은 뭐 액세서리라든가 교환 렌즈가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SLR 카메라 못지않는 그런 다양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 SLR 카메라는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장년층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은 그 좀 무겁고 하니까 행동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미러리스 카메라가 그 SLR 카메라 못지않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고품질의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SLR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형태는 크게 두 가지다. 그래서 SLR 카메라, DSLR 카메라하고 미러리스 카메라하고 두 가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무게로 따졌을 때 좀 휴대하기 편리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 미러리스 카메라가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폼나게 카메라 같은 걸 들고 다니고 싶다면 SLR 카메라가 훨씬 더 그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SLR 카메라는 진짜 오리지널 라이브입니다. 펜타프리즘으로 보는 그 파인더로 보이는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죠. 라이브죠, 라이브. 근데 미러리스는 우리가 착각하는데 LCD나 그 다음에 펜타프리즘 기능을 해주는 그게 붙어있는 카메라라도 그게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요. 그 실시간처럼 녹화돼서 바로바로 보여주는 거라 라이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녹화 방송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엄청난 속도로 녹화해서 우리가 실시간처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스피드 촬영이라든가 순간 포착을 주로 촬영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보다는 SLR이 아직까지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스포츠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찍을 때는 SLR이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 좀 속도감이 떨어져도 괜찮은 것들은 미러리스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물이나 뭐 풍경이나 뭐 하다못해 그냥 거리 스냅 같은 경우도 미러리스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그 약간의 차이가 자기가 찍고자 하는 내용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진은 찰나의 예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간 포착인데 그 순간 포착에서의 약간의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미러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러리스나 DSLR 아니라 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죠. 뭡니까? 풀프레임하고 크롭바디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뭐가요? 이미지 센서가.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뭡니까? 필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필름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전자 매체가 이미지 센서인데, 이미지 센서 크기에 따라서 풀프레임이가 있고 크롭 바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SLR 카메라에 채택될 수도 있고 미러리스 카메라에 채택될 수가 있는데, SLR 카메라도 초창기에는 그 크롭 바디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풀프레임 바디가 일반화된 경향이 있고요. 미러리스는 아직까지도 풀프레임보다는 크롭 바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오늘 시점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많은 풀프레임 바디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DSLR은 처음에는 심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미러리스는 풀프레임하고
그 크롭 바디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풀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35mm 필름 카메라에서 그 필름의 화면 사이즈가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24, 36mm예요. 그래서 요 화면 한 카트의 사이즈가 2.4, 3.6cm거든요. 그래서 그 필름 사이즈만한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풀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프레임. 근데 그걸 풀프레임이라고 얘기하고 그 풀프레임 사이즈보다 작은 거 1.5배나 뭐 1.3배나 1.6배, 이것도 크롭 바디지만 몇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메이커마다 좀 틀려지는데 보통 1.5에서 1.6배인데 1.3배 정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이미지 센서거든요. 저 왼쪽에 있는 게 요게 풀프레임이고 요게 1.3이고 이게 1.6배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아지는 이미지 센서 자체가 풀프레임보다 작게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크롭 바디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롭 바디가 풀프레임보다는 굉장히 가격 면에서 쌉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크롭 바디 자체가 풀프레임보다는 많은 게 떨어지는 걸로 착각들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화소 수 차이도 있었지만 이미지 센서가 크다는 얘기는 픽셀 양이 많다는 얘기죠. 픽셀 양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섬세한 묘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풀프레임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죠. 풀프레임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라는 게 뭡니까?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풀프레임하고 이미지 크롭 바디의 그 표현력의 차이가 눈에 띄는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풀프레임을 써야 프로페셔널 사진가고 크롭 바디를 쓰면 아마추어 사진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죠.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충분히 크롭 바디도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롭 바디가 훨씬 더 싸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크롭 바디를 써주는 게 또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퀄리티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딱 답을 내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섬세하게 테스트하고 측정하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혀 우리 눈이나 뭐 프린트했을 때 차이점을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차이가 없다라고 말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미지 센서가 필름 한 카트에 24, 36mm의 사이즈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풀프레임, 그거보다 작은 걸 크롭 바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카메라, 소형 카메라는 DSLR이 있고 미러리스가 있고 또 그 DSLR이나 미러리스를 기준으로 해서도 이미지 센서가 큰 풀프레임이 있고 이미지 센서가 작은 크롭 바디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이 크롭 바디는 말입니다. 크롭 바디는 뭐가 강합니까? 망원 효과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망원 효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에서 다 배우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초점거리하고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의 거리가 같은 걸 우리가 표준 렌즈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의 대각선의 길이보다 초점거리가 긴 렌즈가 망원인데 크롭 바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지 센서가 작다 보니까 초점 렌즈보다 대각선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훨씬 길죠. 그러니까 화면의 일부분만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캐논 7D라는 크롭 바디를 찍은 건데요. 이게 만약에 풀프레임으로 찍었다 그러면 요거보다도 한참 작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롭 바디가 망원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지 센서 크기가 작아서 망원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그 망원 렌즈를 주로 쓰는 사진, 그런 경우에는 크롭 바디가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렌즈의 가격은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뭐 싼 망원 렌즈도 있지만 일반적인 망원 렌즈를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렌즈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는데 이 크롭 바디를 쓰게 되면 그만큼 돈이 세이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운 예로 1.5배 작은 내 크롭 바디를 쓴다 그러면 50mm를 가지고 크롭 바디에 붙이면 그건 75mm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초점거리가 그러니까 표준 렌즈에서 어때요? 준 마온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200mm를 끼고 찍으면 350mm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200mm하고 350mm는 이 화각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200mm는 일반 마온에 들어가는 거지만 350mm는 초마온 계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그 크로즈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온, 그러니까 내가 뭐 스포츠 사진이라든가 그 풍경 사진에서도 원경에서 자연의 웅장함을 표현하고 싶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마온 렌즈를 주로 쓰는 뭐 조류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또 찍는다든가 할 때는 마온 렌즈가 유용한데 마온 렌즈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게 풀프레임보다는 크롭 바디라는 얘기입니다. 크롭 바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크롭 바디가 훨씬 유용하다라는 얘기죠. 요게 풀프레임보다 크롭 바디가 장점인 경우에요. 물론 와이드 쪽을 선호하는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크롭 바디는 아무래도 약하죠. 왜요? 이미지 센스의 대각선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망원 쪽이 강하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드 쪽을 주로 선호하는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뭐 풀프레임이 유리하겠지만 망원 쪽 사진은 그 풀프레임을 뛰어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이 크롭 바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의 올바른 선택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안 알아봤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름신이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좋은 장비, 좋은 카메라를 막 사고 싶어 하는, 근데 그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좋은 걸 보면 사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여기 나와 있지만, 최고의 카메라가 최고의 사진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고의 카메라를 전혀 쓰질 않습니다. 또 쓰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돈도 없지만 그런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카메라를 써서 그 카메라의 값어치를 내 사진에서 느낄 수가 있느냐? 못 느꼈거든요. 물론 뭐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카메라가 최고의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옮겨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특히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카메라 자체가 뭐가 됐습니까? 소모품이 됐어요. 옛날은 아니지. 하여튼 옛날에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델을 하나 사면은 이건 진짜 속된 말로 라이프타임 쓸 수가 있습니다. 유형을 타지도 않아요. 그냥 관리만 잘하면 끝까지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기 신체의 일부분처럼 사용했던 게 이 카메라였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뒤에 LCD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게 육안으로 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소수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들의 화소수보다 더 올라가면은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사양도 쫓아가줘야 되는데 뭐 걔네들이 올리는 화소수에 맞는 컴퓨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솔직한 얘기로 20MB 이상까지도 우리가 쓸 일은 거의 없는데 요즘은 뭐 평균이 20MB 아닙니까? 또 뭐 30메가도 넘는 것도 많고 그 정도까지의 필요를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대부분 그런 거였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보니까 감도 다이얼이 최고 고감도가 막 10만 단위로 넘어가고 있어요. 뭐 20 몇만까지 나온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또 그 정도까지의 고감도 스피드가 필요한가?
그것도 저는 또 회의가 느껴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업그레이드 돼갖고 모델을 바꾸지 않습니까? 뭐 마크 1, 마크 2, 마크 3, 마크 4 막 이렇게 나오는데 2에서 3, 3에서 4 넘어가는 거에 그 차이를 보면은 진짜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그 바디를 사야 되는지 한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신형이다라고 해갖고 바로 3 쓰는 분이 4 쓰고 막 이런 경향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너무 잘못된 선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는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중간 정도 뭐 보급형 카메라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풀프레임이냐 크롭바디냐에 대한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 SLR인가 미러리스인가 이것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 나머지는 모델 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면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에서 거기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남들이 좋다라는 카메라가 자기한테 좋을 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고요. 남들이 많이 쓰는 카메라가 나한테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한 착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 두지 마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한도 내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용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0원짜리 사진이 나한테 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 크롭바디 쪽으로,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 게 좀 무겁다 싶으면 미러리스 쪽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들은 차이는 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카메라 선택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진하는 거 아니고요. 내 장비가 어떤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고,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사진을 시작할 때부터 캐논만 쓰다 보니까 그냥 뭐 손에 익어서 그런지 디지털 카메라도 캐논을 주로 많이 쓰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미러리스에서 후지를 좀 쓰는데, 그래서 다른 카메라보다는 이제 캐논 쪽을 좀 많이 아는 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캐논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아라비아 숫자로 EOS라는 걸 달고서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일자리, 그러니까 뭐 1DS, 5D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지네들이 얘기하는 이제 프로페셔널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자리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간급. 그 다음에 100자리 단위로 나오는, 아라비아 숫자가 100 단위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지네들 말로 얘기하는 보급형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자리나 100자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 뭐 카메라가 좀 뭐 우람해 보이고 프로페셔널처럼 보이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찍어갖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 셋 중에 자신한테 맞는 그 바디로 선택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몇천불이에요. 몇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바디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표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자꾸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카메라를 살 때 제일 먼저 사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래요. 카메라 살 때 원래 정석은 바디 따로 렌즈 따로 사는 겁니다. 바디에 붙어있는 렌즈 껴있는 이렇게 사면은 내가 원하는 렌즈를 살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바디에다가 붙여서 나오는 번들 렌즈라고 그러나 뭐 그러는데, 이 보급형 렌즈죠. 그런 줌 렌즈들은 실질적으로 이 효용 가치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싸구려 렌즈입니다. 제가 렌즈 파트 강의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렌즈는 진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싼 게 비지떡이고요. 가격이 비싼 게 현실적으로 좋은 렌즈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렌즈는 바디하고 틀린 게 말입니다. 이거는 평생 가요. 한번 사면. 그러니까 캐논 애들이 한번 장난 한번 친 적은 있는데, 의도적으로 브랜드에서 그렇게 장난치지만 않는다 그러면 한 번 산 렌즈는 오래 간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무슨 장난을 쳤냐면 기계식 바디에서 전자식 바디로 넘어가면서요, 이 렌즈 마운트라고 그래서 바디하고 렌즈 끼는 그 렌즈 마운트가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니콘이나 이런 카메라들은
옛날에 수동 렌즈, 필름 카메라에 썼던 수동 렌즈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 껴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되지는 않지 수동으로 조절해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캐논 애들은 그 매뉴얼 렌즈가 디지털 바디에 맞질 않아요. 맞지는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 카메라를 쓰던 사람들이 렌즈를 풀세트로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근데 전자식 바디가 나오면서 바꿨어요. 전자식 바디가 나와서 바꿨는데 렌즈가 안 맞는다는 소리고, 당연히 디지털 카메라 대해서도 그 렌즈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장난치지 않는다 그러면 평생을 쓴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렌즈를 한 번 살 때 제대로 사야 된다는 얘기고요. 좀 비싸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렌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 바디 따로 렌즈 따로 사는 게 정석이다. 근데 렌즈는 요즘 대부분 뭡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줌 렌즈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강의에서 줌 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 줌 렌즈가 장점은 많지만 단적으로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그랬습니까? 사진 찍는 나의 그 시각의 완성도를 떨어뜨려서 결과물의 그 완성도가 부족해지는 사진을 만들어내는 결함이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렌즈의 화각을 좀 익힌 다음에 줌렌즈를 쓰는 게 좋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단렌즈의 화각을 익힌다기보다는 렌즈가 갖고 있는 그 시각적인 차이점, 그러니까 인간의 눈하고 렌즈의 시각적인 차이점을 파악하고 적응하는데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렌즈가 이 표준 렌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렌즈가 스탠다드 렌즈라는 거예요. 표준이란 뜻이거든요. 이 렌즈를 쓰지 않고 다른 렌즈로부터 쓴다라는 건 그거는 그 뭐라 그럽니까? 기초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살보를 여든가서 나중에 사진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시각적인 완성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사진을 만들어냈을 뿐이 없다. 그래서 이 표준 렌즈를 써주면서 사진을 시작하는 게 좀 롱텀,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고요. 이 표준 렌즈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원근감이 우리 인간의 원근감하고 같아서 렌즈에 적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또 이 표준 렌즈는 전초로 렌즈예요. 전초로 렌즈. 무슨 얘기냐면 이 바디 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좀 발품만 좀 팔면 준광각에서 준망원까지 효과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렌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렌즈 필요 없이 그냥 앞뒤로 조금씩만 움직여서 자기 활동을 해주면 그 준광각, 그러니까 준광각이 뭡니까? 한 28mm, 35mm 정도까지. 그 다음에 준망원은 70에서 100mm 정도 효과까지도 내줄 수 있는 게 이 50mm 렌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각을 좀 넓게 찍을 수도 있고 가까이 들어가면 화각을 줌망원처럼 좁게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전초로 렌즈가 이 표준 렌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보는 듯한 자연스러운 원근감을 표현해내는 그런 렌즈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몇백만 원 되는 렌즈보다도 렌즈의 밝기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밝은 렌즈가 또 표준 렌즈고요. 밝다라는 건 렌즈의 퀄리티하고 상관은 없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밝은 렌즈가 렌즈를 카메라 바디에 꼈을 때 파인더를 통해서 봤을 때 환하게 보이니까 뭐 초점이라든가 모든 걸 파악하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밝은 렌즈고, 그 다음에 렌즈의 품질도 어떤 렌즈보다도 뛰어난 렌즈가 이 스탠다드 렌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렌즈에 대한 느낌을 느껴보지 못하고 사용도 안 해보고 다른 렌즈로 사진을 계속 하셨다라는 건 그거는 진짜 그 기초가 굉장히 불안한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스탠다드 렌즈를 써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갖고 이 스탠다드 렌즈를 왜 우리가 이걸 여기 지금 보시면 50mm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50mm 그 1대 1.4에서 이거 렌즈에 밝기고 여기 50mm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의 그 표준 렌즈는 이걸 풀프레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풀프레임. 그러니까 렌즈의 초점 거리는 전부 다 풀프레임 기준으로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우리가 늘 봐왔던 렌즈의 제주점, 광학적인 중심에서 이미지 센서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렌즈의 초점거리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지 센서의 풀프레임, 그러니까 여기가 필름 카트처럼 24, 36인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의 거리하고 요거하고 초점거리가 같았을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표준 렌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 35mm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숫자상으로 구분하게 코닥 애들이 붙여놓은 건데요. 하여튼 소형 카메라는 미러리스든 DSLR이라든 모든 카메라의 소형 카메라의 풀프레임 표준 렌즈는 50mm라는 얘기예요. 50mm. 그리고 그거보다 초점거리가 긴, 그러니까 렌즈의 초점거리가 길어진다라는 건 이 화면을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분만 찍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망원 쪽의 렌즈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가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름으로 얘기하면 필름 사이즈가 변함에 따라 표준 렌즈도 바뀝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필름으로 얘기하면 중형 카메라라고 있어요. 중형 카메라 6×6cm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카메라의 표준 렌즈는 80mm고요. 대형 카메라는 135mm. 근데 일반적으로 쓰면 210mm인데 이론상으로는 135mm가 표준 렌즈. 이렇게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 크기에 따라 그 렌즈의 그 바디의 표준 렌즈는 바뀌는데, 우리가 쓰는 소형 카메라의 표준 렌즈는 이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풀프레임으로 얘기해서 50mm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0mm 렌즈가 스탠다드 렌즈고 가장 이상적인 렌즈다. 그래서 사진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표준 렌즈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렌즈부터. 그래서 사진의 시작은 표준 렌즈입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여튼 표준 렌즈부터 하면 일단 돈도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면 돈 많이 든다는 소문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사진 이외에 다른 취미들도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유난히 사진만 돈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들 하시는데, 사진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장비에 눈독이 들이다 보니까 쓸데없이 돈이 들어가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카메라 바디 고르고 그 다음에 표준 렌즈 하나 달면은 다른 사람들이 장비 구하는 가격의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돈으로 사진 카메라 하나 장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쓸데없는 사람들이,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비싼 카메라, 비싼 렌즈를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장비들을 권하는 그런 그 사진 가리키는 막말로 해서 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리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싸게 그 일반적인 가격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캐논으로 얘기하면 캐논 마크 4, 그 다음에 렌즈는 SLS에 올라와서 돌아다니는 렌즈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 얘네들이 말하는 대로 하려면요, 돈 1,000만 원이 뭐야? 돈 1,000만 원이 훅딱 없습니다. 카메라 세트 하나 장만하는데.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무튼 사진의 시작은 표준 렌즈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일단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표준 렌즈를 하나 구입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표준 렌즈도 그 렌즈의 밝기와 렌즈의 퀄리티라고 그랬는데, 아까 1대 1.4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형 카메라의 표준 렌즈도 세 종류예요. 여기 보면 거꾸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1대 1.2. 얘는 뭡니까? 1대 1.4. 이거는요, 여기 지금 위에서 잘 안 보이는데 1대 1.8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밝은 렌즈고요. 얘가 제일 어두운 렌즈입니다. 근데 그 1.8에서 1.2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렌즈의 유효 구경을 보면 얘가 훨씬 넓어요. 훨씬 넓어요. 근데 가격대로 보셔도, 제가 이거 정확하게 가격은 잘 모르는데 숫자가 약해서 일단 요거 1.8짜리 요거요. 1.8짜리 요거는 그 10만원 정도, 10만원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4 요거는 가장 진짜 표준입니다. 50mm 표준 렌즈지만 세 가지 중에서도 딱 중심이고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요거는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보다 3, 4배 비싸죠. 근데 얘는 100만원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딱 끼고서 점이 렌즈 쓴다고 이렇게 목에 힘주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1.4나 1.2나 진짜
막말로 여기서 도치 개친인데 100만원 넘는 돈을 렌즈로 요걸 써갖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퀄리티를 보여주겠다고 이런 렌즈를 쓰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이 정도. 아니면 이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써요. 이거. 얘가 얘보다 좀 어둡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출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것도 아니에요. 밝은 렌즈가 유리한 게 뭡니까? 하이스피드를 좀 더 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인더를 통해서 대상을 바라다 볼 때 좀 더 환하게 선명하게, 그러니까 과거에 수동 초점 같은 거를 주로 수동 초점만 할 때는 이 렌즈가 어두우면 초점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요? 화면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밝은 렌즈를 쓰면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초점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지금은 뭐 오토포커스니까 렌즈가 어두워도 카메라가 스스로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밝은 렌즈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진을 찍어서 뽑아놨는데 1점이 뭐 100만원 넘는 렌즈로 찍은 거고 10만원짜리 렌즈로 찍었을 때 뭐 만약에 A/10 8x10인치의 사진을 뽑았다, 아니면 뭐 11x14를 뽑았다, 우리가 눈으로 따져갖고 뭐 확대기나 돋보기로 보면서 야 이게 1.2 렌즈고 이거 1.8이니까 이렇게 차이 나지, 이렇게 정밀하게 따지지 않는 한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차이를 우리가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단 한 가지, 싸다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경동이라고 그러는데 렌즈 자체가 너무 약해. 그래서 떨어뜨리면 바로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3번째 쓰고 있는데 바보 같은 짓이죠. 2개를 다 떨어뜨려서 반토막이 났어요. 살짝 떨어뜨렸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요걸 3개 또는 요거 사니까 이걸 중간 걸 살 걸 하는 후회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마지막에 쓰고 있는 렌즈가 또 그렇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렌즈의 밝기하고 퀄리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비싼 렌즈가 밝은 렌즈가 하이 퀄리티가 많아요. 왜요? 비싼 렌즈다 보니까 이제 렌즈도 뭐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비구면 뭐 2D 렌즈 뭐 이렇게 특수 렌즈들이 비싼 렌즈들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렌즈의 수차라고 그러는데, 렌즈의 수차는 뭐냐면 렌즈가 갖고 있는 결점으로 이 초점의 불선명, 그러니까 아주 샤프하게 못 맞춰주는 이런 결점을 우리가 렌즈의 수차라고 그러고, 그런 렌즈의 수차를 보완해주는 특수 렌즈들이 비싼 렌즈에는 한 장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싼 렌즈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결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있지만 사진이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도 제가 강의하는데, 초점이라는 파트에서 사진이 무조건 초점이 쨍한 게 사진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 초점이 안 맞아도 되는 거고 좀 거칠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 싸구려 렌즈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조건 그냥 디테일이 선명하고 해상력이 선명한 렌즈가 최고의 렌즈인 줄 알고, 그게 또 최고의 사진인 줄 알고 생각들 하다 보니까 자꾸 비싼 렌즈 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비싼 렌즈를 통해서 렌즈의 수치가 적은 아주 하이 퀄리티, 하이 해상력을 만들어내는 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렌즈를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진에서는 굳이 그런 비싼 돈을 들여서 사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가 35mm 소형 카메라의 표준 렌즈 3가지 중에서 1.8에서 1.2의 밝기인데, 얘는 1.2 끼면은 바디에 끼면은 굉장히 폼 납니다. 뭐 사진을 폼 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무난한 건 이것이고, 1.4하고 1.2의 차이 가지고 우리가 디테일의 차이를 따진다라는 건 진짜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돈 자랑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좋고 꼭 밝은 렌즈가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짜리 끼고 다니기 속된 말로 쪽팔리면 1.4짜리 끼시면 되고요. 저는 뭐 이제 이마만큼 30년 넘게 사진을 해왔고 하다 보니까 1.8 끼고 다닌다고 해서 뭐 남의 눈 의식하고 하지는 않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걸 쓰고 다니는데, 좀 낯간지러우신 분들은 1.4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렌즈의 밝기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렌즈의 퀄리티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특히
동급인 렌즈, 물론 A급인 렌즈가 있고 C급인 렌즈가 만약에 있다. 그럼 C급인 렌즈가 어둡고 A급인 렌즈가 밝다. 그럼 당연히 A급인 렌즈의 밝은 렌즈가 훨씬 더 좋은 렌즈죠. 근데 동급인 렌즈라고 따졌을 때 같은 급의 렌즈라고 보면요. 이것도 캐논 렌즈인데요.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70-200 렌즈입니다. 70-200. 70-200 줌 렌즈죠. 저 준망원에서 일반 망원 최고인 200까지 되는 요런 렌즈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2.8짜리 렌즈고요. 왼쪽에 있는 건 여기 보시듯이 4짜리 렌즈입니다. 4짜리. 그러니까 밝기가, 최대 밝기가 4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뭡니까? 유효구경이라고 그래갖고, 최대로 열리는 조리개 값이 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요 앞에하고 2.8짜리하고 4짜리하고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요 1.4짜리가 좀 얇습니다. 좀 왜소해요. 왜요? 최대 유효구역이라고 4만큼뿐이 안 열리는 거니까 2.8까지 열리는 것보다 조금 이 경동이 폭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좀 얇아 보여요. 얇아 보이는데 얘나 밝기 말고는 거의 렌즈의 성능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가격 차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이 납니다. 한 6, 70만 원 나나? 굉장히 많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 돈으로 한 1,500불 하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얘는 1,000불 이하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한국 카메라 거래 가격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아무튼 가격 차가 굉장히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렌즈의 성능 차이는 눈뜨고 우리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 이거 캐논 렌즈는 뭡니까? 이 백통 렌즈가 비싼 거고, 요 빨간 테가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도 빨간 테 둘러있고 얘도 빨간 테 둘러져 있어요. 이 빨간 테 둘렀다는 건 뭡니까? ED 렌즈라는 얘기고, 엑스트라 로우 디스퍼션에서 저분산율 렌즈에서 색수차를 보완해갖고 렌즈의 선명도를 올려준 거고, 또 뭡니까? 이게 L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캐논에서는 L 렌즈라고 해서 로우인데, 럭셔리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향은 같아요. 렌즈 밝기만 틀린 거고, 렌즈 밝기 때문에 가격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포츠 사진을 찍을 거라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지만 풍경이나 이런 거 찍는다 그러면 이 4짜리가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주로 찍을 것이냐에 따라 이걸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할 것이냐지, 무조건 2.8이 4보다 좋으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2.8 써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렌즈라는 건 밝기 가지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렌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점은 같은 급일 때를 기준으로 따지셔야 된다는 거지, 월등히 차이 나는 품질에서는 당연히 품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은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그러면 카메라도 좋고 싸게, 렌즈도 좋고 싸게 선택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사진을 그렇게 돈 들여서 하는 그런 취미생활이 아니고, 또 전문직이 아니고,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용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렌즈의 밝기가 렌즈의 우수성을 우수성을 판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런 기준으로 렌즈를 선택해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조금 어두운 렌즈도 훨씬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렌즈들도 많다라는 걸 꼭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기준점을 삼으신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도 마치겠습니다.